증시 콜라텍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11시부터 여러분들과 50분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8%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뒤에 이렇게 뉴욕 증시 빠지고 있는 이유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 방송하면서요. 오늘도 공략주 딱 한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 전문가님 일주일에 딱 한 가지 종목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역시나 종목명과 매수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까지 모두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은 저희 통신망 콜라텍 게시판으로 입장하시는 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콜라텍 게시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QR코드로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고 방송 끝나면 바로 입장문 닫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빠르게 입장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또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황에 대한 또 인사이트를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 꼭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수익부터 한번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갤럭시아 머니터리 4월 9일에 공략을 해드렸는데 STO 관련주로 공략해드렸죠. 지금 민주당 측에서 특히나 이 STO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STO 관련주들 정치 정책 테마주로서 지금 보시면 좋겠다라고 공략을 해드렸던 게 4월 9일이었고 이후에 2주 만에 18%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는 종목 일단 지금은 살짝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향후에도 모멘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ST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듯이 뭐 미술품이라든지 모든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그것도 가상화폐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고 또 이제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조각조각 쪼개서 너도 사도 나도 사고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니 그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서 TXR 로보틱스라는 종목 공략해드렸고 3월 26일에 공략해드렸죠. 산불과 관련해서 이 화재 진압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당시에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 종목은 단기간에 52%나 급등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이슈가 이제 막 되기가 일주일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저희는 이렇게 원전 관련주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지금 원전주 조정받았을 때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고 두 번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공략 당시에 33% 수익을 안겨드렸고 한 번 더 공략해드리면서 4% 소소한 수익을 또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 3월 5일에 공략해드렸죠.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꺼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히토류 수출 제재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임기 동안 계속해서 언제든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타점이겠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3월 5일 공략 이후에 26%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화성밸브와 3S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두 종목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후에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었습니다.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알래스카의 LNG 가스관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인데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차례 공략해드리면서 각각 54%, 47%나 이렇게 큰 수익을 두 번이나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안겨드릴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3S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저희 공략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 기록에 성공을 하면서 55%까지 수익을 확대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종목들은 저희가 차트로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원전 관련주가 되겠죠. 이제 5월에는 늦어도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소식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와의 2파전에서 우리나라가 승리를 했었는데 프랑스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소송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원전 최종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지는 상황이고 더 이상 걸림돌이 없다라는 모멘텀 아래 이 종목 앞으로도 쭉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TXR 로보틱스 산불 화재 진압 관련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50% 넘는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 사이에 50%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던 종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주로 소개해드린 이후에 살짝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한번 상승이 나올 때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있었을지라도 이렇게 상한가 가까이 기록을 하면서 수익을 26%나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죠. 저희가 공략해드리고 나서 한 3주가량 횡보를 했는데 이후에 이렇게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3월 27일 상한가 기록 이후에도 이렇게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55%까지 수익을 크게 확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성밸브 역시나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 이 종목은 저희가 여러분들께 2번 공략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공략주가 일주일에 딱 한 가지인데 즉 일주일에 한 가지 종목인데 2번이나 공략을 해드렸다는 건 그만큼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시기에 유망하다라는 뜻이었겠죠. 2번 공략해드리면서 이렇게 2차례 모두 50%, 40%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공략주 딱 한 가지 준비해 왔는데 종목명과 매수, 매도 전략 그리고 손절가까지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면서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콜라텍 게시판으로 입장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서 더 많은 교육 자료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안목도 넓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는 콜라텍 게시판 입장하시는 방법, 스마트폰에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 비추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이슈들을 한번 짧게 체크해보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년 동안 완화를 하겠다. 2년 동안 완화를 하겠다라는 뜻은 점진적으로 완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미국산 자동차 부품이 한 80% 이상 들어간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게 되는데 이 부분을 1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조금씩 혜택을 줄여나가고 2년이 지난 3년 차부터는 그 전에 매기기로 했던 관세 25%를 그대로 매기겠다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즉 이제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미국에서 생산하기 힘든 기업들도 있을 테니 그동안 미국에 열심히 공장 지어서 모든 부품들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러한 의도를 가진 정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단 어쨌든 완화가 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야지만 향후 2년 뒤에 관련된 관세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이슈 계속해서 여러분들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그제 방문을 했고 어제 굉장히 바쁘게 우리 총수들을 만났는데 내일도 우리 총수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일단은 어떤 인물들을 만났고 어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한번 짧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는 AI와 관련된 협력을 늘려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한화그룹 삼형제와 만났습니다.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조선 산업이 있겠고, 그리고 또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태양광 관련된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 현지의 조선업을 확대해 나가자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하고, 하나솔루션 태양광 부문에서 미국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현 CJ그룹 회장과도 회동을 했는데, CJ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CJ 제일제당과 CJ 올리브영이 되겠는데, 제일제당의 식품산업, 특히나 비비고 만두 여러분들 혹시 많이 드실까요? 이 비비고 산업과 관련해서 비비고의 점유율을 40%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만두도 굉장히 냉동만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업이 집중을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이기도 한 CJ 올리브영, 미국 현지의 오프라인 매장을 짓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유열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또 트럼프 주니어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롯데케미칼의 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 사업 관련된 협력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내일도 우리 재계 총수들과 면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인물을 만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기대하기로는 이재용 회장이나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만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은 불발되지 않을까라는 뉴스도 있긴 하더라고요. 내일 과연 트럼프 주니어가 어떤 인사들과 만남을 가질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5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지켜보셔야 될 이슈들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우리 시장 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내일은 쉬고 금요일장이나 그 이후 다음 주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중국이 기존에 미국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다가 그래 반도체랑 의약품에 우리 관세 좀 유예하겠다, 면제하겠다 라고 한 발 뺐었는데, 이 부분 또다시 또 다른 여러 가지 품목으로 관세 면제 혜택을 좀 넓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미국과 중국과의 그동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좀 그래도 완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3월에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만의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죠. TSMC가 미국에서 또 3번째 신공장 건설에 착수하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량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때문이겠죠. 이에 따라서 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V라든지 가전도 미국에서 더 생산을 늘려나가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논의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우울증을 진단한다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 AI라든지 비대면 진료 같은 이런 관련주들에 혹시 수혜가 되진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투자에 대한 의견 좀 넓혀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슈 한번 소개해드려봤고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전찬남 전문가님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자리 옮겨서 빨리 모셔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증시 콜라텍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미국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1분기 GDP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1분기 경제 성장률 0.3% 역성장을 하면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순수출이 마이너스 4.8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즉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지금 관세 우려 때문에 기업들에서 미리미리 우리 관세 맞기 전에 미리미리 좀 재고를 쌓아두자 하면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 순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 부분도 사실은 관세 때문이라고 우리 시장은 해석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에 대해서 이렇게 역성장한 게 나 때문이 아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잔재다라는 또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이러한 언급을 했다라고 하고 특히나 또 기업들이 불안감 속에 고용을 줄이면서 고용 지표 대폭으로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한 가지 발표된 게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를 살짝 하회하는 모습 그러나 거의 좀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좀 우리 지금 미국 증시가 크게 2.5% 나스닥 지수 빠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 내일 휴장인 게 어쩌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전찬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1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플러스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웃음꽃 피게 해드리고 있는 증시 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찬함입니다. 언제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나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상승 나오고 있고 또 상한가 가는 종목 있듯이 오늘 영웅 전찬함이 지난주 가지고 나온 그 종목을 조금 종목에 대한 아쉬움을 어떻게 보면 좀 달리기 위해서요.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종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다음 주도 앞으로도 다가오는 5월도 영웅 전찬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우리 지난주 공략주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저희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우리 증시 오늘 마감은 어땠는지 한번 제일 먼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일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방금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 대한 브리핑을 쫙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브리핑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귀담아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보는 국내 증시의 시선과 또 우리 아나운서님이 보시는 국내 증시의 시선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그래요. 한마디로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역시 다른 부분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는 그 국내 증시의 시선도 내가 무시할 수는 없고 또 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영웅 전찬함이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봤었던 왜요? 그러네요. 몰랐어요? 몰랐어. 참나. 4월의 마지막 날인 국내 증시 는 어땠는지 한번 시장 브리핑을 한번 여러분들께 좀 진행해 드리면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 같은 경우가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마디로 약세장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께 조금 있어 보이기 위해서 전문 용어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차익 매물이 나오는 장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못 알아듣는 우리 주린이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내렸다라는 이렇게 표현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내 증시 시장 같은 경우가 좋지 않으니까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변동성 지수 VIX라고 할 수 있는 이 VIX 변동성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퀴즈를 드릴게요. 국내 증시의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플러스 3% 이상 상승을 보이면은 이 빅스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내려갈 것 같아요. 맞아요. 내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플러스 뜬 거는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수의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빅스 지수다. 이런 거 하나 여러분들께 꿀팁 하나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매매 동향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국내 증시가 상승이 아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엄청 삽니다. 엄청 매수해요.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네, 개인이 살 때 우린 팔자 하면서 셀코리아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바이코리아 할 때 외국인이나 기관은 셀코리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는요. 당연히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한마디로 다른 길을 걷는 거죠. 한마디로 동상이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한마디로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시장 같은 경우가 그럼 왜 하락하는지 여러분께서 정확히 원인을 보셔야 되거든요. 네. 아까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국 1분기 GDP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 개인 소비 심리 지출이라고 하는 PCE 지출도 발표가 됐어요. 근데 GDP 결과가 당연히 역성장 나왔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나운서님이 2번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건 바이든 잘못이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건 간세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봅니다. 바이든 잘못도 맞고 트럼프 현 대통령의 간세 전쟁 같은 경우도 저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 대통령으로서 좀 미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부분이나 좀 비상식적인 부분을 조금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간세 전쟁을 시작한 거잖아요. 전 세계와의 그 불평등한 그 간세 같은 경우를 조정하기 위해서요. 네. 한마디로 미국이 더욱더 전 세계에서 위대한 미국으로 남기 위해서 그렇게 간세 전쟁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성장통, 저는 이거 성장통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보고 미쳤다, 크레이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미국이 앞으로 더욱더 크게 나아가기 위한 트럼프 현 대통령의 정책 가정에 있는 성장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만 좀 지나게 되면은 결국엔 조금 미국 경제는 좀 올라가게 되고 미국 증시도 상승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커플링하는 모습, 한마디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정도 됐는데 100일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임기 4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좀 실패했다 혹은 상당히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어떤 성장통이 되겠다. 우리가 성장통을 겪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성장통을 겪었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더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멘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장이었겠지만 그래도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전문가님이 주목하셨던 종목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의 증시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내일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우리가 좀 마지막 증시였어요. 4월의 마지막 증시였단 말이죠. 이 4월의 마지막 증시에서 상승 나오는 종목도 있었고 반대로 하락 나오는 종목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정치 테마주만 상승 나오고 정치 테마주만 하락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바로 SK텔레콤. 그냥 B라고 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묵음 처리도 안 할게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관련 종목들이 상승 나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 나오고 하락 나왔지만은 영웅 전차나 및 초이스한 3종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엑스큐어, 두 번째는 경남세틸, 세 번째 삼육물산입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급락 나오고 하락 나오고 또 상승 나왔다가 또 윗골이 달면서 하락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하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 종목이 왜 상승 나왔고 하락 나왔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앞으로 영웅 전찬회의 보는 방향성에 대해서 투자 의견도 한번 같이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일단 엑스큐어입니다. 이 엑스큐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하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이 엑스큐어 같은 경우는 여기 뉴스 기사 조금만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엑스큐어가 유심 제조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금 유심 같은 경우가 우리 아나운서님이 어떤 통신사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SKT 씁니다. SKT 써요? 네. 알뜰폰 써요. 알뜰폰이요? 알뜰폰이 통신요금보다 더 싸고 좋은데.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사담이고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보통 이번에 유심 해킹 사태 이후로 보통 우리 뉴스 기사 보면은 뉴스 기사나 아니면 출근길에만 출근길에도 볼 수 있듯이 SK텔레콤 직영점이나 대리점 등 핸드폰 가게에 줄 서서 가는 그런 광경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제
네. 아침에 출근하는데 특히나 어르신들 엄청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출근길에 보니까 벌써 줄을 엄청 서신 거예요. 아나운서님도 줄 섰어요? 저는 아직 아니 왜냐면 그거 줄 서봤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바로 되는 법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네. 핸드폰 사러 왔습니다. 하면 바로 된대요. 아 그래요? 예. 어디서 그런 또? 아무튼 네, 농담이고요. 바로 돼야죠. 네, 실제로 이게 지금 유심히 네. 네, 준비가 된 게 없어가지고 줄을 서도 진짜로 뭐 아무 소용 없다는 말이 많아요. 아나운서님의 말처럼요. 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유심이 안 되기 때문에 실상 유심 같은 경우를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해도 네. 한 달 뒤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코로나 처음 유행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 가장 유행했던 게 뭐예요? 바로 마스크잖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유심이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심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유심 제조업체인 이런 엑스큐 같은 경우가 주가가 연일 상한가 갔다가 오늘은 차익 매물로 하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엑스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홈페이지에서 직접 내용을 가지고 온 건데 보시는 것처럼 통신사의 유심을 제조하는 회사기도 하고요. 네. 이 회사는 마이크로 SD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쓰는 메모리 카드도 제조하는 회사기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엑스큐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궁금하신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 의견보다도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왜 매도 의견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이 엑스큐어가 단순히 유심 해킹, 한마디로 이벤트성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지금 차익 매물로 하한가 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네, 또 긴가민가합니다. 아, 내가 유심을 바꿔야 되는 건가? 유심 해킹으로 인해서 유심을 바꾸라고 하는데 아, 이것도 뭔가가 못 바꿀 것 같아요. 유심 꼭 바꿔야 될까? 유심 바꾸지 않고 유심 보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 뭐 한마디로 비대면 계좌 개설 금지라든지 뭐 대출 금지라든지 그런 것만 내가 가입을 해도 어느 정도는 이거 조금 이런 유심이 해킹됐다고 하더라도 내 핸드폰이 복제되는 걸 방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는 유심 꼭 교체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앞으로 주가가 더욱더 차익 매물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로 조금 공략하기보다도 저는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은 매도해서 현금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경남스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우리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현재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총 4명이었죠. 김문수 씨와 안철수 씨, 뭐 홍준표 씨, 뭐 한동훈 씨가 있었는데 네. 최종적으로 김문수 씨와 한동훈 씨가 네, 최종 경선 네, 올라가게 됐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 홍준표 씨 같은 경우가 나 이제 정치 안 해. 국민의힘도 탈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홍준표 씨의 관련 테마주였던 경남스틸 같은 경우가 연일 하한가 가면서 오늘도 장중에 10% 이상 낙폭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실제로 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또 공략해드렸던 알렙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경남스틸이 계속 연일 하락을 나오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보유하셨던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홀딩해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되나? 아니면 매도해야 되나? 이렇게 또 고민 많이 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경남스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홀딩하셔라. 그리고 지금은 추가 매수를 무조건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이제 정치 아예 은퇴하신다는데 네. 왜 매수죠? 왜냐면은 네. 이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가 홍카콜라 한마디로 홍준표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승 나오기도 했지만은 네.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스틸 한마디로 강관 제조업체예요. 네네. 철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예요. 그런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직접 한덕수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이자 국무총리이자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될 네. 그분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네네. I love you 코리아 K조선 했어요. K조선 네, 좋다. 이 K조선이 또 알래스카 LNG 비즈니스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회사가 주가가 연일 상승 나오기도 했었어요. 한마디로 정치 테마주 이슈로 인해서 상승 나왔던 부분을 반납하는 것뿐이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알래스카 사업의 정책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재차 상승 나올 가능성도 큰 거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가 테마성으로 인해서 상승 나온 부분을 반납하고 다시 한번 정책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 오너 리스크도 없고 재무도 아주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셔서 조금 평균 단가 떨어뜨리거나 내가 또 신규로 공략을 해볼까 고민했었던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신규로 한번 공략을 해보셔라. 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삼육물산이 있어요. 이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빨대를 제조하거나 이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상승 나왔던 이유는 이재명 씨 같은 경우가 탈플라스틱 공약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최근에 3연상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굉장히 희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어떤 희귀한 모습을 보여줬냐면은 이 회사가 고가 13,590원을 딱 찍고요. 갑자기 쭉 내려오면서 오. 이 회사가 7,57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종가는 7,880원에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플러스 25%까지 갔다가요. 그냥 갑자기 마이너스 26%까지 빠진 거예요. 오. 한마디로 이 회사가 10% 이상 상승 나올 때 공략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도를 못했다 하면은 바로 마이너스 35%가 될 수 있었던 게 이 삼육물산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종목 가지고 망연자실했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답답하실 겁니다. 보유자분들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현금 확보해 추가 매도해서 현금 확보해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건데 저는 이 삼육물산은 매도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경남 스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빠질 때, 오를 때 무지막지하게 오르기도 하지만은 빠질 때 무지막지하게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삼육물산은 말 그대로 이재명 씨의 뭐 동신건설이라나 아니면 상지건설처럼 인맥주가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정책 수혜주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빨리 매도해가지고 현금 확보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엑스큐어, 경남스틸, 삼육물산을 봤고요. 엑스큐어 같은 경우는 제가 보시는 것 바와 같이 매도 의견 드리고 경남스틸은 매수 의견 드리고 삼육물산은 매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영웅 전천한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말은 빠르더라도 발음은 굉장히 정확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굵직하게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 회사는 이러니까 매도해라. 공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 언급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귀만 쫑긋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딴짓하고만 있지 않아도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 전부 다 이해하실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 종목들 보유하고 싶던 분들은 이런 제 투자 의견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전문가님이 눈여겨보셨던 종목 3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엑스큐어와 경남스틸, 삼육물산이 되겠습니다.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는 SKT 유심칩 해킹 사건과 관련된 유심칩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 경남스틸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관련주 그리고 삼육물산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 관련주인데 일단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고 변동성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익을 보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도하시는 전략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경남스틸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정치 은퇴하겠다 선언을 했었죠.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테마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알래스카 LNG 가스관 관련주, 강관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이 3가지 오늘의 증시 3가지 종목 살펴보는 시간에서 매수 의견 주시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이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 전략 유효하다. 추격 매수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특이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7%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종목. 오늘 하루 동안 13,000원대까지 갔다가 7,000원대까지 내려온 종목인데 이 종목 이재명 후보의 정책 수혜주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고 다시 한번 비슷한 정책의 수혜를 종목의 주가가
반응을 하기에는 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 이 종목은 매도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6물산 매도 의견 지금 보시면 경남스틸 정도만 매수 의견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짧게 그 지난주 저희의 공략주였던 종목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하셔서 한번 아쉬움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씨를 지지했거든요. 안철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네. 많은 물론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음.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난주 방송 이 자리에서 안철수 관련 종목인 안랩을 한번 공략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증시콜라텍 게시판 통해서 우리 함께하신 시청자분들께도 안랩 한번 공략해보자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안랩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정말 한 3, 4일 정도 낙폭을 크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주가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안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QR코드 통해서 우리 증시콜라텍 게시판에 함께하신 시청자분들께 안랩 69,700원에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안랩에 대한 공략 사유까지도 전부 다 여러분들께 세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안랩이 물론 제 마음과 다르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 다르게 주가는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지만은 네. 안랩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안랩 같은 경우는 단순히 테마성으로 인해서 좀 상승 나오고 낙폭을 키우는 거지 이 회사가 오너 리스크라든지 재무적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홀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 안랩 같은 경우를 조금 보유하셨던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안랩을 공략을 하셨던 영웅 전차남의 말 듣고 안랩을 공략하셨던 시청자분들이 계시면은 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 QR코드입니다. 대왕 QR코드 하나 띄워드리니까는 여러분들의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가지고 들이대세요. 들이대시면은 증시콜라텍 게시판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증시콜라텍 게시판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경남스틸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은 따로 알랩을 가지고 있던 써니전자를 가지고 있던 대상홀딩스 우선주를 가지고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정치 테마주에 대한 투자 방향성이라든지 그거 외 여러분들의 종목 분석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증시콜라텍 게시판 통해서 함께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지난주 방송 종목이었던 안철수 이제는 대선 후보에서는 예비 후보에서는 탈락을 했는데 어쨌든 관련주로 안랩을 공략해드렸었는데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을 좀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안랩이라는 종목은 여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뭐 재무도 굉장히 좋은 기업에다가 AI 관련주로도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안랩에 대한 앞으로의 의견 궁금하신 분들 저희 콜라텍 게시판으로 입장해 주시면 지금 저희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 드릴 수 있게 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콜라텍 게시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바로 게시판 입장하셔서 저희의 투자 전략 받아보실 수 있고 말씀드렸던 안랩에 대한 이야기도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살짝 짧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희가 예전에 화성밸브라는 LNG 가스 관련주로 40% 50% 수익을 2번이나 먹었었거든요. 예. 그렇죠. 이번에 경남스틸 전문가님이 또 이 종목이 알래스카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라고 해서 매수 의견 아까 주셨는데 지금 저희 게시판 들어오시면 경남스틸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브코스죠. 네, 당연하죠. 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꼭 정치 테마주 보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한 투자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수익에 대한 갈증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영웅 전차남을 통해서 수익을 한번 맛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면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바로 제 밑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가지고요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영웅 전차남과 또 증시콜라텍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시판 링크가 뜹니다.
클릭해서 함께 해주게 되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어마무시한 이 종목가요. 그리고 어마무시한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려서 또 수익도 또 한번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 종목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하시는 이 게시판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려서 투자 방향성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안랩 그리고 제가 또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던 경남 스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도움 말씀드리고자 하니까요. 콜라텍 게시판 입장하셔서 저희의 도움 받아보시면 되겠고 저희 방송 시간 이제 딱 10분 남았는데 그 전에 입장을 해주셔야지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일주일에 딱 5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여러분들께 지금 문을 열어드리고 있고 들어오셔야지만 방송이 없는 시간에도 쭉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 꼭 많은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셨을 오늘의 공략주 또 일주일 동안 쏠쏠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전문가님이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이제 우리 방송 시간이 딱 7분 남았어요. 네. 이 7분 동안에 10분 남았는데? 아니요, 7분이에요. 왜요? 저는 딱 7분 뒤에 네. 방송을 안 할 거예요. 왜요? 방송을 끝낼 겁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 대답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뻥이 7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7분 동안에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해드릴 건데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왜 7분 남았다고 이야기하냐면은 네. 그 7분은 여러분들이 여기 QR코드 통해서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7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종목을 알고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또 공략을 해서 크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서둘러서 여기 QR코드 통해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들이대시면은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요.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저는 일주일 사이에 34% 가까이 상승 가능성이 크다. 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왜 일주일 사이에 34% 아니면 이 5월 달에 통틀어서 34% 이상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되는지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회사는 금융사업을 좀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섹터는 CDBC, 한마디로 디지털 화폐 그리고 로봇 테마, 한마디로 두 가지 복합 테마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회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금 금융 자동화, 뭐 영무 자동화, 뭐 이거를 조금 그리고 로봇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이것만 일단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배경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직접 개발을 하고 제조한 협동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은 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회사는 CDBC입니다.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CDBC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CDBC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디지털 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디지털 화폐 종류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가상화폐, 뭐 NFT도 있지만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CDBC는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 한마디로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한마디로 조금 화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이런 CDBC 같은 경우를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은 이미 중국 같은 경우나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CDBC의 동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4년의 예정이라고 하지만은 2025년 4월부터 또는 5월부터는 이미 CDBC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이미 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화폐가 실행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뒤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CDBC가 이런 국제 교류나 이런 무역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디지털 화폐라고 불리는 CDBC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확산되는 분위기가 될 거다. 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중앙은행, 한마디로 한국은행이죠. 디지털 화폐 도입 성금, 뭐 신한은행 뭐 조용한 웃음, 한국은행 CDBC 도입 준비 착착. 한마디로 CDBC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곧 현실화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뉴스 기사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고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CDBC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갔었던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가렸어요. 실제로 가리지 않으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여기 QR코드 통해서 증시 콜라텍 게시판 입장해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아시라고 제가 이 종목은 일부러 가렸고
이 실제로 CDBC 관련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지시스, KCS, KCT, 한네트 등이 있는데 네.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이 종목만 상한가를 갔어요. 오. 그냥 이재명 관련주 중에 대장주가 뭐예요? 동신건설이죠. 동신건설. 근데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종목 중에서 네. CDBC 관련 종목의 대장 종목은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이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CDBC 관련주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만 공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CDBC 이슈가 부각돼서 상승 나올 때 여러분들이 동신건설로 50% 60% 수익 못 낸 거 이 종목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방송 통해서 꼭 얻어 가셔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CDBC 이슈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금 현대위아라는 회사와 협동 로봇을 제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회사가 이 로봇이 뭘 하는지 모르겠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치과 임플란트 수술 보조 로봇 시스템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가 조금 이 협동 로봇을 통해서 사람 대신에 공장에서 로봇이 일을 하고 의료 현장에서도 의사 대신 로봇이 일을 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요. 우리가 흔히 식당 가면은 벌써 서빙을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 이런 협동 로봇 같은 경우 현재도 투입이 되고 있고 협동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가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이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협동 로봇 이슈로 인해서 이 회사는 역시나 상한가를 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협동 로봇 전시에도 이 회사가 만든 심포니라는 협동 로봇을 전시를 했고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또 집중시킨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협동 로봇 이슈로도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또 CDBC 이슈로도 40%에서 50% 이상 상승 나온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 여러분들이 당장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7,64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목표가 같은 경우는 12,000원. 세종대왕을 넘어서서는 12,000원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회사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 없다고 하면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종목 중 하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공략하셨다고 하면은 그냥 묻어주세요. 5월 한 달 동안 묻어주시면은 이 회사 빠바방 올라가면서 저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드린 목표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방송 시간 딱 1분 30초 남았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1분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대왕 QR코드 통해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증시 콜라텍, 즉 한마디로 영웅 전차남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을 알 수 있는 증시 콜라텍 게시판 링크가 뜹니다.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이 종목 5월 한 달 동안 34% 이상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부 다 알려드리고 내일 아침이 아닌 내일 모레 아침에 여러분들께 공략시켜드려서 또 한번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고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아마 또 재방송 내일은 또 근로자의 날이라서 오늘 방송이 아마 재방송으로 나갈 거예요. 재방송 보시고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고민하지 마시고 내일 방송 시청하시고 QR코드 통해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금요일에 이 종목 공략 도와드려서 다시 한번 수익 크게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로 저희가 CBDC 관련주이자 협동로봇 관련주를 가져와 봤는데 이 종목은 협동로봇 관련 이슈로도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 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법제화하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이슈로도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상한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CBDC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가장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겠고 CBDC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수술에 쓰이는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종목 아까 차트로 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7,640원입니다. 목표가를 12,000원으로 잡아주셨어요. 일주일 동안에도 30% 갈 수 있고 그리고 길어도 한 달 안에는 30%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이니 이 종목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마칠 때 QR코드 사라지기 전까지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시면 종목 받아가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